사실 뭐 저는 어떤 감성 이런 아이템 별로 없어요. 다른 거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정말 좀, 제가 자꾸 말만 하는 거 필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필수예요. 뭐 비용 대비 상당히 어떤 만족도, 가치가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알리벨입니다. 저기 아이들 모래놀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카라반 소개 내부편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실외 리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매뉴얼적인 이야기는 좀 많이 접어두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좀 생활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예쁜 풍경 보시면서 같이 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베일리만의 큰 특징인 개방감이 좋은 큰 창이 특징입니다. 전면에 스토리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스페이스를 실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레이아웃이고, 전면에는 수납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칸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자잘한 것들 앞에 다 넣고 있어요. 카라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뭐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이런 종류, 찍찍이, 이런 다이소 매니아가 되시죠. 그리고 뭐 이런 휴즈, 예비 휴즈들 다 색깔별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필터 종류, 그런 것들이에요. 자잘한 것들 바로바로 빼서 쓸 수 있는 것들 넣고 있습니다. 이거 안 나와가지고 또는 안 들어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출고사에서 확인을 해주었고 일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깎아냈더니 이제는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잘 나오고 들어갑니다. 자, 좌측 캠핑 공구들을 넣고 다니는 이런 펌프나 드릴, 그리고 끈들, 탭 종류, 릴 연장선도 양쪽에 있고요. 블루캠, 그리고 섬유유연제, 뭐 아쿠아 린스 대용을 쓰고 있습니다. 화롯대들, 이런 것들이 이쪽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물론 외부 서비스소에서 물건을 바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빼기보다는 밖에서 보통 쓰는 일이 많습니다. 이쪽 그 전면 부분에 원래 커튼이 달려 있어요. 이쪽과 이쪽에, 양쪽에 커튼이 달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떼버리는 게 좀 좋다 싶어서 전면 그 작은 창 두 개의 커튼은 떼버렸고요. 또한 측면에 있는 커튼도 사용하지 않을 때 양쪽으로 해놓지 않고 한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만큼의 확보된 흰 벽 공간에 그 가족 사진을 배치시켰습니다. 한 가지, 물론 많이들 아시겠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이 롤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 텐션이 안에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좀 집을 비우시던가 아니면 뭐 주무시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장시간 동안 주차해 놓으실 때는 롤을 내려놓는 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텐션이 늘어나서 나중에 내렸을 때 리와인드가 안 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막아 놓으실 거면은 커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잘 때 이걸 쓰는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다가 쳤을 때 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로 이렇게 안 쓸 때는, 열 때는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뭐 유용하게. 이쪽에는 뭐 비상 그 손전등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좀 뭔가 좀 걸고 싶을 때 이렇게 압축,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게 여기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바로바로 손 닿는 곳에 놨습니다. 이쪽으로 온 김에 이 피닉스 440은 이 휴지통이 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서 제가 부착을 한 거고요. 그만큼 바닥 공간에 놓으면은 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바로 손이 빨리 달 수 있고, 외부에서 생활하더라도 문만 열면 바로 손이 뻗칠 수 있는 공간에,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상꽂이는 뭐 이런 거 제품 사서 부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이런 무버나 온도계,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런 가스 경보기들 있습니다. 네, 위쪽 상부장입니다. 운행 중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벨크로를 작업해 놨고요. 그리고 어떤 전기에 관련된 그런 소품들 주로 수납하는 편이에요. 뭐 드릴 충전기나 12V 인버터, 그리고 전자 모기향, 전기 릴선, 취침 등 외부 안테나 조절하는 게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라던가 방향 등을 변환할 수가 있어요. 이걸 풀어서 높낮이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돌리면 수신할 수 있는 방향을 외부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어떤 JVC 순정 오디오나 이런 스피커는 음질이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들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알빙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스피커를 따로 사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잔잔하게 틀어놓을 때 정말 간혹가다 쓰긴 하는데 잘 안 쓰는 편이고, 이렇게 블루투스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 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밤에 불 들어오는 것도 눈부셔서 이렇게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어떤 모자나, 이거는 선글라스 걸인데 지금 현재 선글라스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부장입니다. 이런 간식거리들, 먹는 것과 관련된 소품들 수납이 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머그잔 이런 것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키친타올을 이쪽에 걸어놓고 부착을 해서 이렇게 거리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당장 손이 안 닿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오세요. 추워, 들어갈래. 해가 좀 떨어지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휴지걸인데요. 같은 소재의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뭐 손이 바로바로 생활하면서 닿는 곳에 있기 때문에 휴지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쓰고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정말 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 와인렉은 제가 별도로 좀 달았습니다. 원래 순정으로 달려있진 않고 어떤 뭐 유리잔을 뭐 그때그때 걸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의 아크릴 와인잔을 쓰고 있고요. 상부장은 뭐 이런 뭐 소스 오일류 예쁘게 해놓고 쓰신 분들 많은데 참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아이고 이건 좀 어지럽네요. 일회용기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예. 이런 위생백들, 그리고 뭐 이런 보리차 별거 없어요. 그리고 요거 순정은 낮은 수전인데 큰 그릇을 닦으려면 상당히 좀 걸려서 들어가지 않거나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거위목 수전은 뭐 비용 대비 상당히 어떤 만족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가급적 교체를 출고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교체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높이도 높게 올라갈 수 있고. 가스 엔진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유럽식, 영국식 덱포드사 4구 가스입니다. 그리고 생선 그릴을 쓸 때 좀 위로 올라오는 열을 좀 이렇게 이런 손잡이에 열이 가하지 않도록 쇠를 빼고 쓰라고 되어 있고, 생선 그릴인데 여기다가는 고구마, 보통 제일 잘 해먹은 게 고구마예요. 정말 맛있게 잘 구워집니다. 이렇게 직화 방식으로 위에서 직접 불을 쏘이기 때문에 구운 고구마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가스 오븐입니다. 물론 이 데포드 이 4구 가스레인지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 생선 그릴 그리고 가스 오븐, 이거는 모두 다 가스로만 작동합니다. 오븐 같은 경우는 가정용과는 좀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안쪽에서 저는 직화열을 뿜어줘서 전체적으로 좀 복사열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좀 하는 방식인데, 처음엔 조금 의구심 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오븐 작동 제대로 될까? 근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빵을 굽거나 피자를 데워 먹거나 구워 먹거나 이럴 때 가정용 못지않은 완성도를 보여줘서 참 좀 재밌고, 나와서도 이렇게 오븐 쓸 수 있다는 게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냉장고는 뭐 제조사 매뉴얼에서 많이 소개 들으셨겠지만 전기 방식,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가스, 이렇게 3웨이 방식의 냉장고이고 도메틱 냉장고입니다. 105리터?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낮긴 하지만 그래도 깊이가 좀 있는 편이라 저희 같은 경우 한 2박 3일, 좀 길면 3박 4일 정도
먹을 거를 넣기에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봐요. 물론 넓은 게 좋죠. 냉동칸이 이쪽 윗부분은 냉동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냉동 파티션을 빼버리고 냉장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파티션을 빼면 냉동에서 나오는 그 냉기를 냉장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냉장실의 효율 또한 더 올라갑니다. 조금 지저분한 거는 그냥 흘려보시고, 안에는 과일 있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캠핑장에 와서 전기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고, 가스로 쓸 때는 이 부분이 녹색으로 올라가죠. 빨간색이. 위쪽 TV 부분이고, 기억으로 24인치일 거예요. 27인치도 여기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딱 맞아서 저는 조금 한 사이즈 작은 걸 쓰고 있어요. 벽걸이 마운트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그냥 내려놓고 이불에, 볼 때 이렇게 세워놓고 씁니다. 이 미니 블럭은 어떻게 좀 구독 다들 눌러주셨습니까? 구독 누르시고 함께 여행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미니 블럭은 아들이 좀 만들어줬어요. 첫째 아들이 아빠 화이팅 하라고 이렇게 좀 선물해줬습니다. 그거를 너무 고맙고 예뻐서 저쪽 벽면에 붙여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면요. 그리고 이 주머니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찍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저 어떤 선 종류들, TV를 볼 때 필요한 선 종류들. 왜 들어오게? 추워. 들어와. 근데 지금 발 어떻게? 어? 발 어떻게? 발? 여기 엄마가 추워. 수건으로 털어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주머니 안에는 이런 케이블을 정리해 놓은 주머니예요. 그래서 뭐 TV를 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미러링도 있고, 그냥 일반 지금 수신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수신 TV, 또는 어떤 이런 샤오미에서 나온 미스틱 이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블루투스 스피커고요. 하만카돈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TV 자체로는 어떤 소리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TV를 볼 때나 그냥 음악을 들을 때나, 또는 이렇게 가볍게 들고 가서 밖에 나가서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죠. 이 전자레인지는 순정 전자레인지가 아닙니다. 그 헤르츠가 보통 다르다고 하죠. 50, 이 유럽식이고 아마 국내가 60인가요? 그래서 이 220V와 헤르츠가 좀 달라서 잘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뭐 10대 중에 한 대 정도 나간다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무상으로 수고사에서 AS를 받았습니다. 요게 한 600인가 800인가 와트, 아마 800 같은가요? 정도 될 건데, 그래도 좀 저전력 나름 좀 소비 전력이 조금 낮은 전자레인지 속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규격도 좀 작은 편에 속하고 전력도 낮아서. 물론 뭐 전력이 낮으면은 그만큼 돌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위에는 이거예요. 저기 MPPT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가 있고, 비상 어떤 외부나 어떤 이런, 많이들 쓰시죠. 크레모아 큰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 두 개 있고요. 이거는 제 휴대용 저거 가습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면 커튼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조각입니다. 위쪽에다가는 암놈 벨크로를 붙여놨고, 이쪽에다가는 수놈 벨크로를 세 군데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차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 오랫동안 내려놓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찍찍이로, 뭐 다른 방법으로 가려놔도 되겠지만, 이렇게 찍찍해서 딱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이렇게 떼는 방법으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에 커튼이 있지 않은 이유는 이쪽에 가스불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이쪽에 커튼을 달아놓지 않은 거고요. 물론 저 또한 사용할 때는 커튼을 제거합니다. 주차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방을 지나서 옷장, 화장실, 그리고 침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 저도 좀 놀란 게, 그렇게 큰 카라반이 아님에도 이렇게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참 별거 아니지만 참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집니다. 이불 넣고 있고, 위에는 옷걸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뭐 코트가 좀 길어지면 이렇게 이불이 좀 두꺼울 경우에는 이렇게 좀 겹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밑에 유리판 이런 거 넣고 다니는, 요거 있네요. 요거 소개 좀 드릴게요. 제가 자꾸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쓰라고 얘기하는데,
건데 이건 좀 필수예요. 이게 이슈가 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이게 잘 부러지거든요. 또는 이 레일이 이탈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기보다 밑에서 한번 좀 받쳐주는 도구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딱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자인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접혀 있다가 원하시는 만큼 높이를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데 카펫을 제거했을 때 그만큼 또 어떤 뭐 패브릭을 별도로 올리셔도 되고 미세하게 이 틈까지 다 채워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힘을 잘 받게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변환하시고 나서 안정감이 듭니다. 옆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쪽 아까 보여드렸던 소파에 그 테이블이에요. 메인 테이블 식사하실 때나 뭐 애들 공부시킬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나름 좀 이 벽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왜냐면 워낙 횡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는 게 가장 좀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이렇게 그 드로잉을 해서 손으로 드로잉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사진 골라서 붙여놨습니다. 좀 화사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문 앞에는 이렇게 시계, 이것도 뭐 제 나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카라반 분위기하고 맞는 걸 좀 선택을 해서, 이건 무소음으로 하시는 게 주무실 때도 좋겠죠. 이 공간은 저는 이제 100% 외부 기기 충전하는 공간으로만 쓰고 있어요. 인산철로 했으면 좀 이렇게 정신건강에 좋았을 텐데 좀 잘 몰라서 처음에 딥사이클로 했다 보니 어떤 외부 기기 충전을 노지에서, 특히나 노지에서는 이 카라반 자체에서 오는 전원을 전혀 쓰진 않아요. 뭐 휴대폰이나 뭐 아이들 패드나 뭐 이런 여러가지 뭐 선풍기나 이런 것들 다, 물론 집에서 어느 정도 충전 다 해오지만 쓰다 보면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4만 mAh, 3만 mAh, 10,000 mAh 이 정도 들고 다닙니다. 7만에 9만이죠. 9만 mAh 정도 들고 다닙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필립스에서 나오는 저전력 0.5W LED이고요. 지금 루프 이쪽에 원래 햇기창 자리인데 루프 에어컨을 달다 보니, 물론 이제 새로 공간을 뚫어서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햇기창 공간을 그대로 써서 막히다 보니 조금 더 이쪽 침대 쪽의 광량이 줄어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광량을 좀 늘리려고 조명을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이쪽 상부장에는 뭐 이런 아이들 놀이거리들, 뭐 이런 나무 블럭이랑 이것저것 있었는데 지금 좀 없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침대 위에 상부장입니다. 뭐 이런 라면은 사랑입니다. 라면하고 이런 여름철에 이런 큰 타월들 좀 되게 유용해서 항상 넣어놓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카라반 제조사에서 처음에 제공해준 그런 매뉴얼들이에요. 데일리 도구. 이 안에 뭐 이런 매뉴얼이나 어떤 스페어 어떤 용품들, 공구들 이런 것들 다 이쪽에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라면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평소에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아주 어떨 급할 때만 좀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스크나 이런 귀걸이들, 이런 옷걸이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이 공간이 빈 공간이라서 이렇게 옷 걸어놓고 할 때 유용한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롤 블라인드고요. 이렇게 거실과 침실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커튼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쳤을 때 어떤 프라이버시나 좀 아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침대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퀸 사이즈예요. 퀸 사이즈고, 다만 이쪽이 사선으로 깎여 나가 있다는 거. 통로를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누워 보면 아시겠지만 뭐 좁진 않아요. 성인 두 분 주무셔도 뭐 10개 주무실 수 있는 퀸 사이즈입니다.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이 바깥쪽에 누우신다면 특별히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 밑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침대 쇼겁쇼파가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가벼운 힘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네, 이쪽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100A 딥사이클 2개 200A고요. 그리고 3kW짜리 인버터. 대기 전력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 제품이. 그리고 이쪽 그 베일리사에서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두꺼비 집이죠. 휴즈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버 컨트롤러 달려 있고요. 이쪽 공간은 이제 구분되는 파티션 작업이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캠핑 어떤 툴보다는 이런 장비들, 그래서 뭐 화롯대, 의자, 테이블, 뭐 놀이 도구들 이런 것들 수납이 되어 있고요. 이 송풍기, 이 송풍기도 참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철수를 해야 되는데 어닝에 쌓여 있는 눈을 뭐 걷어낸다던가, 비가 왔는데 그걸 바로 말아버리면은 또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미니 테이블 것들, 뭐 여름철에 저런 에프킬라 저런 모기향이나 뒤적거리가 좀 그런데 그냥 어지러워가지고요. 이런 것들, 공놀이 하는 거 뭐 여러가지 있어요. 축구공도 있고 연도 있고. 아, 오늘 아이들하고 연 날릴 겁니다. 여기 바람이 좀 불어주면 연 날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저거 문어 잡을 때. 근데 이거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잘 안 던집니다. 이거 또 던지면 바로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던지기 때문에 이 돈이 벌써 문어 한 몇 마리 사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 순정 발판인데요. 이게 원래 여기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튀어나와 있어서 발이 걸리적거리고, 첫 번째로 이거 그것보다도 청소할 때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지고 털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시면 이렇게 떼버립니다. 이제 화장실인가요? 이거 있네요. 여기 그 루프 에어컨인데요. 이거는 FJ 2200 맞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일단 루프 에어컨은 뭐 여름철에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루프도 실내 어떤 가정용보다는, 벽걸이용보다는 좀 효율이 좀 낮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물론 요즘에 좋은 루프 에어컨 많이 나옵니다. 진동이나 소음 이런 거 많이 적고 효율 좋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FJ 2200은 좀 보급형 루프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소음도 있는 편이고 진동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더운 것보다 낫죠.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저희 이제 옷가방, 그리고 식수통 10리터, 그리고 물론 식수통은 별도로 또 큰 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좀 카라반에서 물 사용하기 할 때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카라반 전용 청소기하고 압축 스프레이나 또 의류 빨래함, 그리고 쓰레기통, 이런 것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월 9일날 저희 그 모 카페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잘 다녀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어느 분께서 댓글로 고화질 이미지를 하나 좀 올려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미지를 잘 다운받아서 인화해서 이렇게 좀 추억을 남겨놨습니다. 그분 제가 지금 아이디를 기억을 못해 죄송하고요. 이 자리를 정말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날 눈이 좀 펑펑와가지고 아주 좀 경치 괜찮았어요. 이 세면대 아래 수납장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포탑 블루캠 가루 타입하고 액상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가루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소분 포장이 되어 있고, 물이 닿으면 이 비닐이 녹아서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액상 타입은 지금 저쪽 소파 아래쪽에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거든요. 이건 샘플인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느끼는 게 뭐 다른 분들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주관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액상 타입이 효과는 빨라요. 그리고 냄새가, 어떤 변의 냄새가 좀 덜 납니다. 물론 가루 타입이 그 효과가 좀 부족하다기보다 액상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 다만 그건 있어요. 화학적인 부분이 액상 타입은 조금 세서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가루 타입이 좀 더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여름철에 가루 타입만 쓰시게 되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분해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액상이나 또는 액상과 가루를 섞어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주 한여름만 아니라면 뭐 가루 타입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보통 두 개 섞어 씁니다. 뭐 정리하실 때 저는 집에서 하는 편인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하셔도 그렇게 힘들 것 정도는 아니에요. 네, 물론 어떤 SOG 옵션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게 좀 효과가 더 좋다, 좀 덜하다 이런 민감한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이 약품만 봤을 때는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여유가 되시면 SOG 쓰시면 정말 좋죠. 그 밖으로 냄새를 배출시켜주는 변기 옵션입니다. 이렇게 수건거리, 그리고 샤워부스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비누랑 샴푸들, 바디 샤워들 이렇게. 화장실입니다. 일단은 피닉스 440의 화장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의 역할뿐만 아니라 특히나 샤워부스 안쪽은 저쪽 전명 스토리지가 없는 아쉬움을 일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물론 가스통 수납함 따로 있지만 보통 그 스토리지에다가 오수통이나 이런 청수통 빈 것들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행할 때 가벼운 상태, 물론 빈통을 이쪽 공간에 좀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운 부분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변기 옆에도 이런 좀 나름 깨알 공간들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단순히 화장실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좀 적재도 하고 이렇게 좀 물건도 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번 외부편에 이어서 오늘 연곡 소량이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내부도 간단하게 좀 촬영해봤습니다. 최대한 좀 매뉴얼 이야기는 적고 이렇게 좀 실사용자 입장에서 좀 생활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또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알빈게이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100분을 넘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여행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저희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카라반 실내 레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